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유행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오전은 진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후는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계만 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조금 체크해 보자고 하면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1200원대 초반대로 내려오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09.6원을 달리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네, 외국인들이 원래 좀 들어와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부족한 거 보니까 약간 또 수급적인 면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도. 네, 환율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네. 약간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수급적으로 네,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뭐 단기 수익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저런 기사들이 있는데 함께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5차 협상, 네, 러시아랑 5차 협상을 어제 종료했고요.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키이우나 네, 체르히리우 공격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립군 대신 새 안보 체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대폭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키 두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금 네, 두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나 뉴욕 증시는 괜찮았죠. 네, 투자 심리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은 일단 러시아 군사활동 축소 발표에 지켜볼 것이다. 예, 왜냐하면 철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배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우리 철수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관점을 항상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비행기 경로 추적해보니 푸틴은 이미 지하벙커 은신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핵전쟁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이게 위험해지잖아요. 뭔가 우리한테는 지금 약간 전쟁의 위험성을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핵을 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핵전쟁이 되면 진짜 위험해져요. 3차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네, 어떤 기사가 뜨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경향해서 이제 테러 제재 다른 나라에 영향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갈등을 격화시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생각보다 강한 제재를 조금 보면서 우리들도 만약에 대만을 공격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계속 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은근슬쩍 약간 이렇게 대놓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하이가 봉쇄됐잖아요. 그래서 요 상하이 봉쇄로 중국 올해 성장률이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 봉쇄가 5월 초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거 관련해가지고 네, 막 그 물류 관련주들이 막 올랐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요. 국제 유가가 엄청 가격이 치솟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셰일 오일을 채굴한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자체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조한 가운데 이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 것의 성공 여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발 3,000m 칭하이 칭장공원에서 첫 셰일 오일 채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 나라에서 에너지호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혹은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또 부분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연 이틀 동안 선전 간습회를 했는데 사상전 총력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사상 제일주의를 강조를 했대요. 한마디로 정신교육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거나 혹은 이런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길이 활화살처럼 타오르게 철석 같은 의지를 가다듬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정신교육 시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탄도거리 미사일 요거 관련해 가지고 막 원래 막 쐈었잖아요. 계속 쐈잖아요. 이번에 많이 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로 우리는 맞대응을 하겠다.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발사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사일 전용가는 기술 가시 요런 거 해가지고 이제 대북을 조금 압박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대응을 조금 했다. 우리도 기술력이 있다 이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한데 결론적으로는 약간 먼저 공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코로나 봉쇄 속에서 평양 마라톤이나 실버 관광을 홍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자국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또 이렇게 수십 개 나라, 이렇게 또 수백 개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문화교류나 관광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국경 봉쇄를 조금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잘 잡혔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어요. 이렇게 다시 꺾이나 했더니만 어제부로 해가지고 다시 또 42만 명을 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코로나는 조심하시는 걸로 그쵸?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10명 12시 완화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약간 거리두기의 의미가 있나?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도 막 쓰고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좀 떨어져서 앉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많은데 좀 웬만하면 안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인수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감소세에 들어서면 거리두기 완화해야 되고 영업시간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서 판단할 때 얘네들이 판단할 때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상황도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확진자 정점이 진짜 지난 건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요게 문제더라고. 사망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독감처럼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게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제재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치료제 처방 등으로 중증화율이 좀 낮아진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사망자가 조금 증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부분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저도 담고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막 사망자 갑자기 막 더 빨리 증가한다거나 그러면 거리두기를 다시 또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0.21% 상승을 했고요. 2746.7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약간 갭으로 시작했다가 살짝 밀리면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을 조금 잡아냈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점점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렸고 여기 갭자리도 있잖아요. 요런 갭자리를 절대 깨면 안 되겠죠. 2700 라인은 절대 깨면 안 돼요. 내려오더라도. 왜냐면 여길 또 깨면 이 갭자리 뚫고 내려갈 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여기 라인은 넘어섰네요. 여기 앞에 조금 산 라인을 넘어섰고 오늘
그러니까 종가 마무리는 여기 좀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긴 됐지만 일단 시초가에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맞고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장은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조금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플러스 0.13% 상승을 했고요. 939.0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죠. 얘도 여기서 조금 저점을 잡아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얘도 여기 갭자리가 있고 일단 61선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2일선 터치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죠. 이런 식이면 조금 조정이 와서 살짝 눌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앞에 이제 좀 큰 224일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뭐냐 주식주행하러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뭐 엄청 많은 것들은 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손절했습니다. 네, 손절 조금 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네, 조금 더 떨어져서 지금 112일선 터치하고 좀 말아 올리긴 했는데 일단 예수금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라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전 손절을 조금 했고요. 확실히 그 마이너스 폭이 커질 때 이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전 예수금이 지금 이 계좌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물타기나 불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제가 수익주들을 가져갈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금을 제대로 해서 불타기나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타점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또 엄청 길게 끌고 가기에는 매일매일 수익이 안 나니까 좀 재미가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요새 고민이 조금 많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술을 조금 2차 매수를 해봤어요. 원래 이게 원전주 관련해가지고 잠깐 움직임이 나와서 2차 매수를 들어갔는데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이후로 빠졌어요. 근데 아직 저는 원전주나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고점에 있고 여기 앞에 매물대들이 있고 오늘 보니까 21선 깨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얘도 여기 최소한 33일선까지 빠질 자리가 있고요. 여기를 깨면 이제 이런 갭자리들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61선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라야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짧게 가져갈지를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금 부분이나 저희 매매 포지션 때문에. 그리고 대형 포장을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원래 단타로 들어갔다가 요건 수익으로 돌렸어요. 아무래도 중국발 관련해가지고 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 매수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내일 상황 보고 해야겠다 싶어서 내비뒀습니다. 네, 2차 매수 섣불리 했다가는 예수금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 나오면 얘도 다시 넘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능 기업이나 그다음에 여기 삼부토건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조정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지게 되면 지금은 21선, 15일선 이런 데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더 빠지게 되면 뭐 61선, 33에서 61선까지도 빠졌다가 눌렸다가 다시 또 어떤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매매 포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윙으로 잡을 때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안 되면 조금 끌고 가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마이너스 12%, 17%까지 내려가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빠르게 한 4% 안에서 그냥 손절을 쳐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아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농사매매 관점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 농사매매를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농사매매는 솔직히 손절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회전율을 빠르게 올려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포지션이 항상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 포지션이 결정이 돼야 그거에 따른 손절가나 나의 어떠한 그 수익률 이런 거나 회전율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계좌들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모르겠어요. 설마 러시아가 핵을 쏠 준비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전쟁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아가지고 뭐 핵전쟁은 설마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핵전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장중에 혹시 핵을 쐈다 이러면 진짜
주가가 다 빠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네, 갖고 계신 종목들 다 손절 처리 해야 하고 나서 다시 잡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정말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철수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서 전쟁이 딱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면 괜찮겠죠. 네, 근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고요, 아직. 네, 어떤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지,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택신규 은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